지극히 주관적으로 바라본 나의 10억 달성기. 네, 10억 달성 경험담. 오늘은 이카님의 10억 달성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21일 날 쓰여졌고요. 댓글이 646개가 달려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카입니다. 시려운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임장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수리가 뜨거워서 그늘을 찾아 다니고 있는 걸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최근에 투자한 물건의 전세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전세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잔금을 3개월 이상 뺐는데 매매 계약한 지 2주도 안 돼서 가계약금을 받으니 잠시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배우고 나가야 할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월부 안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행하였고 이번 달 기준 실거주 전셋집을 제외한 부동산 순자산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월부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첫 투자를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제가 처음 월부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경험들을 연대기처럼 적어보았습니다. 제목처럼 저의 시각에서 재구성해본 월부 안에서 10억 달성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부 들어오기 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첫 좌절 3년 전 저는 지방 중소도시의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와이프와 결혼한 뒤 맞벌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당시에 크게 아쉬울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왔었고 얼마 안 되어 윗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됩니다.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연고지가 전혀 없었던 서울로 이사를 왔었고 거의 매일 야근과 당직을 서는 중 욱하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인생에 큰 굴곡이랄 게 없었던 저는 갑자기 30대 중반에 무직이 되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서울에 몇 번 와본 게 전부였던 저는 직장에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전셋집을 처음 보고 계약하였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직장이 보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한번 참지 못했을까? 겨우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러려고 서울까지 왔나? 당시에 직장이 안 보이는 처갓집에 피신을 가했기도 했고 아이와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여행을 가서 마음 정리를 해볼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만두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침에 집을 나가 카페나 도서관에 멍하게 앉아있다 해가 지면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지금 감정은 글로 적어서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월부에 들어온 계기, 패닉 바잉을 고민하며 2년 전 얼마 뒤 운 좋게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취직을 했는데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통근거리가 편도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방에 살던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몇 개월 통근하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아까워서 전세 만기가 되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걸 보면서 내 집 마련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영끌 해보자 는 와이프와 육아를 도와주시는 장모님의 의견에 당시 경험이 없는 저는
저의 전 재산을 확신없이 한 곳에 밀어 넣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첫 강의로 재테크 불변의 법칙의 저자 아기곰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강남역 인근의 오프 강의를 들었는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비좁은 강의장에 빽빽히 모여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놀라웠고 내가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본주의와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강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 이 강의만 듣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를 듣게 되고 19년 8월 카페 가입 후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다 19년 11월 드디어 열반스쿨을 수강하게 됩니다. 열반스쿨 여기 뭐 하는 곳이지? 19년 11월 이 글에는 너바나님의 정규 강의 재테크 입문반이라고 하는 프린트물이 사진이 찍혀져 있어요. 열반스쿨에서 너바나님의 강의를 통해 내가 알고 있었던 사전적 의미의 자본주의가 실제 현실에서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본인의 자산을 가감없이 밝히는 진짜 부자를 눈앞에서 보고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은 정말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의 내용도 정말 좋았지만 더 놀랐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1강, 5강 후에 뒤풀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밤 11시가 넘어 100여 명의 수강생들 대부분이 식당에 모여 새벽 3, 4시까지 서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각 테이블마다 너바나님이 직접 오셔서 1대1로 Q&A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월브라는 곳이 진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새벽 3, 4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강사분은 질의응답을 도대체 왜 이 시간까지 해주는 거지? 무주택에다 임장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동료들과 기버분들의 이야기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고 너바나님이 질문 기회를 주셨을 때 영끌에서 서울에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게 나을지 투자자로 가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상황을 들은 너바나님은 서울 가격이 현재 싸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잃지는 않을 것 같다며 투자보다 실거주 마련과 현 직장 생활에 집중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강의 수강을 계획 중이던 저는 멘붕이 왔었는데 당시 열반스쿨을 재수강하면서 저희 조의 조장이셨던 유진 아빠 투처님께서 너바나님이 처음에 너나위님께도 본업에 집중하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덕에 감히 너바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실전반 수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전반 터닝 포인트 20년 1월 월부에 들어오기 전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을 읽고 너나위라는 처음 보는 이름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보다가 이 책이 첫 번째 책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반스쿨을 듣던 중 TF 모집 공고를 보고 너나위님이 주관하시던 독서 모임 TF를 신청하였습니다. 너나위님이 직접 TF 지원 의도를 모르시는 전화를 주셨고 책의 저자와 전화 통화를 한 건 처음이라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월부에서 트랙 레코드가 전혀 없었던 저는 TF에서 광탈했지만 실전반에서 너나이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반을 하면서 운 좋게 1억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고 등기를 쳐야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던 것은 1호기가 아니라 실전반 튜터링 후에 너나이님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건 밝히기 힘들지만 너나이님이 당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얘기하시는데 진정성을 넘어 떨림이 느껴질 정도였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경 튜터링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새벽까지 와이프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에 좌절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했던 투자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여유 시간들을 투자 시간으로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월부학교 여름학기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로 월부학교 여름학기 OT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실전반 후에 투자자로서 기본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전 준비반 소스쿨 기초반 G2반을 수강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한 달 동안 실전반도 힘들었는데 과연 내가 세 달짜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월부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개강날 OT 장소의 문을 열었는데 유진 아빠 추천님이 맞아주셔서 너무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7월에 매주 주말마다 쏟아지는 장마비를 뚫고 동료들이 함께 먼 지방 도시로 임장을 다녔고 돌이켜보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꼬꼬마였던 저는 튜터님의 가르침과 뛰어난 동료들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지방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였고 운 좋게 나쁘지 않은 물건들을 만나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수가 늘어갈수록 앞마당이 늘어갈수록 조금씩 나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동료들과 너무 친해져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월부학교 가을학기 폭풍 속을 항해하다 20년 10월 추석이 지나고 지방 불장이 시작되었는데 단기간에 무리한 매수를 진행한 저는 여기저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리스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인테리어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뜨거운 상승장에서 매도인들의 변하는 모습들 누군가의 환희와 좌절, 분노를 저와 주변 동료들의 투자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스 튜터님의 조언과 주변 동료분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고 좋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무리한 투자는 결국 리스크로 되돌아온다는 걸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월부학교 겨울학기 나눔에 대하여 20년 12월 겨울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기간에 가을학기를 함께했던 어스 튜터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 학기 반장으로 저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배 하나 잘 키웠을 뿐인데 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튜터님들께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저는 튜터님의 입장에서 학생이나 반장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은 뒤에 제가 반장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폰서들은 프로테즈의 충성심과 진정성, 용기를 훨씬 높이 평가한다. 업무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저와 우리 조직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죠. 이제 스폰서가 된다는 건 그에게 제 권위를 어느 정도 넘겨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후 프로테제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채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아직 나눌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주저하고 있던 저를 어스 튜터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겨울학기의 실준반과 엘반스쿨 Q&A 기회를 얻었는데 작년에 저를 되돌아보면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사의 마음을 곱게 적어주신 손편지를 전달해 주셨던 후배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부학교 봄학기 에이스반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에이스반에서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주위 멘토님께 배우면서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도 목표를 달성해내는 동료들을 보면서 간절함과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계는 나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풀어질 때마다 옆에서 열심히 달리는 동료들을 보며 다잡을 수 있었고, G2반 튜터링을 앞두고 도움을 주려면 내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주위 멘토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축적의 시간을 쌓아나가는 동료들과 멘토님들을 보면서 저도 닮기 위해 변해가고 있습니다. 19년 월급쟁이 부자들 송년회 미래 일기 19년 12월 추운 겨울날 열반스쿨을 들으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저는 용감하게 월부학교 송년회를 신청하고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프로그램 중 미래일기를 적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장을 가본 적도 없고 전세 계약서 외에는 써본 적도 없는 저는 당시의 꿈은 크게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을 2채나 사야겠다는 미래일기를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10억은커녕 부동산문을 열어본 것이 전세 계약권 전부였던 저로서는 엄청난 포부였습니다. 새로 월부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2년 전에 저처럼 무주택이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일 텐데 저도 저의 동료들도 모두 처음에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처음 시작할 때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었고, 주변에 투자한 동료들의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때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육아로 고생하는 와이프와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고, 특히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사진을 찍을 때면 지금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힘겨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투자의 벽을 넘은 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경험이 점점 늘어나고 앞마당이 늘어날수록 여전히 몸은 힘들었지만 투자도 임장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튜터님, 멘토님, 좋은 동료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고 분에 넘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월부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자산도 크지만 삶의 변화를 시키는 노력이 무엇인가 배운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배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12월 31일 미래일기 19년 12월 7일 첫 월부 송년회에 참석했다. 지금의 나는 2개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전 선택에 대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으며 자신감도 생겼다. 임장가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고 투자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월부에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과 멀리 나아갈 것이다. 모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야기하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노동소득만으로 새앙쥐 레이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냐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귀에 대고 얘기하지만 풍랑을 헤치고 나아간 자에게만 보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는 이따금 거세지면서 항구로 돌아가라고 위협하겠지만 긴 항해 시간과 폭풍 속을 뚫고 지나갔던 경험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